네, 현재 시간 2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이 어떤 이슈가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긴급진단 이정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의 남자.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을 아주 명쾌하게 해석해 드릴 텐데요. 세 가지 상황실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동치는 BDI, 운임지수 이야기하는 건데요. 운임지수를 봐야 되는 그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네, 하나 맞습니다. 페노션입니다. 작년에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네. 그만큼 주가도 좀 많이 밀렸잖아요. 그쵸. 최근에 운임지수가 하락으로 접어든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운임지수가 5월 달에 고점을 어느 정도 형성한 다음에 네. 지금 현재 굉장히 가파른 이제 어떻게 보면 하락 곡선을 좀 그리고 있는 게 지금 좀 포인트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BDI라는 게 건화물선 운임지수입니다. 이게 5월 달에 3,300대까지도 한때 좀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2,240까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 가지고는 거의 30% 가까운 하락률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아무래도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미국과 유럽에서 지속적으로 경기 하락에 관련되어서 이제 뉴스가 좀 나오고 있죠. 특히나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현재 뭐 빅스텝이다, 자이언트 스텝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자연스럽게 시장도 수요 위축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모든 상품은 어쨌든 가격이 오를 때는 조바심이 나서 항상 좀 오버슈팅 구간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심리가 위축이 되면 항상 급격하게 좀 하락이 되기 마련인데요. 이렇듯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좀 이제 흔히 많이 쓰이는 원자재들이 어쨌든 고점을 좀 형성하고 대부분 다 좀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운임지수 또한 그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기 부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국가가 딱 한 국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어쨌든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뭐 노력하겠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 정부에서 대대적인 투자가 좀 이루어진다라면은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나서서 탈중국이라는 단어만 좀 쓰지 않는다라면은 어쨌든 최대 수혜는 결국에 국내 기업들이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반대쪽에서 좀 떠올릴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페노션 그리고 BDI 운임지수를 좀 같이 봐야 되는데 그런데 삼성증권은요. 페노션에 대한 리포트를 좀 긍정적으로 내놨더라고요. 2분기 호실적이 예상되기 때문에 최근 급락세를 매수 기회로 봐야 된다라는데 사실 이 BDI 운임지수가 떨어지는 네. 이 마당에 2분기 호실적 그거는 예전의 실적인 거잖아요. 네네. 그럼 앞으로는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사도 돼요? 저는 일단은 그 안에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좋게 참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론적으로 결국에 만약에 뭐 주식을 좀 매수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된다라면은 저는 좀 다른 의견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어떤 리포트 내용이 나왔는지부터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페노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선 111척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선 같은 경우는 189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00척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용선이 훨씬 많죠. 용선이 또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용선 같은 경우에 결국 회사가 빌려서 쓰는 배를 의미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매년 강화되고 있는 선박에 대한 환경 규제를 좀 생각해 볼 때 특히나 벌크선 같은 경우에는 고령 선박 등 그 폐선의 규모가 점점점 많아질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자연스럽게 선박의 대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반사 수혜를 페노션이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현재 일단은 예측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제 목표 성장률을 5.5%로 현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주요 경제 이제 구역을 워낙 이제 셧다운을 세게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 이제 성장률 한 7% 정도를 유지를 해야지만 결국에 5.5%의 경제 성장률을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 정부도 인프라 투자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인프라 투자에는 당연히 원자재가 굉장히 많이 투자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운임지수도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리포트에서는 현재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 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코로나에서 느꼈듯이 선박 건조가 바로바로 되지 않습니다. 워낙 발주에서 이제 고객이 인도되기까지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에 따른 이제 공급이 탄력적이 아니라 비탄력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에 따른 키는 선주사들이 쥐고 있는 게 보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둔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물동량도 줄어들지 않을까, 운임 지수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중국의 인프라 투자라는 또 강한 모멘텀이 있거든요. 과연 어떤 노선을 타야 되는 건지 페노션에 대한 투자 의견 정리해 보도록 하죠.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한 줄 평은요. 이등주 매매하면 인생이 이등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무서운데요? 네, 제가 이거 쓰고 나서도 조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코멘트가 센 게 아닐까 좀 네.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겁니다. 주식시장에서 결국에 그 HMM과 그다음에 이제 동사를 놓고 대부분 다 많이 좀 비교를 하죠. 아무래도 동종 업계니까요. 하지만 고객사 또는 이제 주료 다루는 이제 상품들만 놓고 봤을 때는 분명 다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제 해상 운임과 관련되어서 대장주는 HMM으로 시장이 인식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쨌든지 만약에 내가 포트폴리오 안에 관련된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저는 이제 그 페노션보다는 당연히 HMM을 이제 매매를 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가격적인 매력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페노션을 매수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리포트가 나왔지만 저는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페노션이 아니라 너무나도 싼 종목들은 많습니다. 가격적인 매력도를 가진 종목들은 굉장히 많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슈, 그다음에 시장에서 지금 현재 어쨌든 종목들이 반응하는 뉴스들은 따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내가 해상 운임과 관련된 종목들을 매매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한 줄 평은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2등주를 사지 말고 1등주를 사자 그러면은 페노션 말고 HMM을 사자라고 들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HMM의 경우는 컨테이너 선이고요. 그쵸, 그리고 이 페노션의 경우는 벌크 선이니까 곡물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쵸, 네. 둘 다 경기 둔화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종목입니까? 아니면 상대적으로 HMM은 덜해서 HMM 이야기하신 겁니까? 상품보다는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장기 계약이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가격 탄력성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탄력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장주로 흔히 이야기하는 HMM보다는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하게 이렇게 고환율에서는 굳이 내가 이제 해상 운임과 관련된 종목들을 매매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이제 시청자분들이라면은 매매할 필요는 없다라고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또 속지 말아야 되는 게 이 2등에 우리가 정신이 2등에만 좀 집중을 해서 1등 HMM 이게 아니라 지금 전체 시장 안에서도 1등 섹터는 따로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해운, 운송과 관련된 것들은 눈여겨보지 말자라고 하니까 저희는 페노션은 살짝 제쳐두도록 할게요.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탈모 화장품이에요. 바이오니아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더마 테스트에서 탈모 화장품 안전성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고 하는데 탈모 화장품 이게 네. 되나요? 네, 일단은 그 탈모와 관련된 이슈는 항상 시장에서 굉장히 뜨겁게 반응을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지금 현재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그 절대적인 참여자를 성비로 놓고 따졌을 때는 남성분들이 월등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탈모와 관련된 이슈는 항상 이렇게 뜨겁게 좀 반응을 한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마저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린다면은 바이오니아의 코스메리나라는 화장품이 이번에 독일의 그 더마 테스트 에서 최고 등급인 엑설런트 5스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코스메리나는 탈모를 유발하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마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두 단계로 나눠서 화장품을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올해 3월 달에 처음 나왔던 이제 그 뉴스를 본다라면은 그 당시에 이제 패치 테스트를 통과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고요. 이번에 실시한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그 더마 테스트 인증을 통해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유럽 화장품 등록 포털에도 상품을 등록해서 탈모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겠다라고 그 포부를 좀 밝힌 상황인데요. 흔히 이야기하는 지금 현재까지는 가장 이제 바르는 치료제로는 많이 쓰이는 게 미녹시딜이죠. 근데 미녹시딜 같은 경우에는 매일 머리에 발라야 되는 게 사용자들에게는 가장 좀 이제 부담감으로 좀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동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주 1회만 두피에 이제 도포하면 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
점유율 10% 이상을 목표로 정해놨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뉴스 소식에도 불구하고 코스메리나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진행되었던 식약처 인증 같은 경우에는 물질 안정성 이슈로 아직까지는 허가가 반려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허가 뉴스가 나오는지도 후속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계속 뉴스를 좀 귀 기울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난번에는 그냥 그 샴푸를 하면 염색이 되는 그런 상품도 있고 네. 되게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탈모 화장품. 우리 탈모라는 그거는 정말 치료하기 어려운 그쵸. 영역이었잖아요. 근데 네네. 이걸 화장품하고 연결을 지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바이오니아가 최근에는 원숭이 두창 진단 키트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쵸. 어떤 모멘텀들을 갖고 있나요? 이 회사는? 네,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좀 이슈가 몇 가지 그래도 있었죠. 원숭이 두창과 관련되어서도 이제 키트를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었었고요. 그래가지고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이용해서 90분 이내에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진단 키트를 개발했다라고 일단 밝힌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니아뿐만 아니라 국내의 진단 키트 업체 모두 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원숭이 두창과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개발을 완료했던가 아니면은 이제 개발 중이라고 현재 밝히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부의 정식 승인을 받은 업체는 단 한 군데도 없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동사 같은 경우에는 원숭이 두창 말고도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실시하는 그 과제에 선정이 되었었는데요. 이게 37억 5천만 원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정부 과제 같은 경우에는 전동화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유럽 시장에 진단 장비를 판매하겠다라고 현재 동사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였던 그 코스메리나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탈모 시장이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400조 원까지도 커질 것으로 현재 보여지기 때문에 얼마나 앞으로 관련되어서 이제 그러면 동사가 이제 시장 점유율을 올리고 또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리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바이오주들의 주가 상승이 심상치 않다라는 말씀을 좀 여러 번 드렸는데 그렇다고 이 전 섹터가 다 같이 움직이기보다는 약간 꺼리 있는 아이들이 급등, 상한가 가는 현상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중에 하나 주인공이 바이오니아였는데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지 이게 안정성 외에 정말 허가를 받고 판매만 되면 저는 정말 대박인 것 같거든요. 네네. 바이오니아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한 줄 평은요. 대다모에게 희망을 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다모 아마 여성분들은 대부분 다 어떤 약자인지 모르시죠? 네, 국내에서 가장 큰 탈모 커뮤니티입니다. 대머리 다 모여라의 약자인데요. 네, 모든 남성들은 항상 그 어떻게 보면은 좀 탈모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꼭 유전적인 영향이 아니라 뭐 예비군 훈련이나 아니면은 이제 오랜만에 동창 모임 나갔는데 뚜껑이 열려 있는 친구의 그 모습을 보면은 참 현타가 많이 온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꼭 동사의 이런 화장품들이 앞으로도 좀 개발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동사 같은 경우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상한가에 도달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급등 이후에 분명 눌리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런 매매는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의 이제 영역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동사 주식 그동안 9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2만 원대까지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낙폭 과대에 따른 이제 반발적인 어떻게 보면은 상승이 나왔다 정도까지만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을 제외한 접근은 자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이오니아의 이번 상품이 이 화장품이 안전성은 물론 허가 그리고 정말 이 탈모인들에게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바이오니아의 주가도 훨씬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오늘 나온 뉴스로는 저희는 여기까지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접근해 보겠고요. 세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폐배터리 잊지 마세요.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잊을라 치면 나오고. 그죠? 네. 오늘은 또 현대차 기아 폐배터리 TF팀 신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윤곽이 좀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뭐 모비스는 뭐 하고 글로비스는 뭐 하고 어떻게 진출할 것으로 보여집니까? 네, 일단 현대차 그룹에서 그 이제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룹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일관되게 구역을 정확하게 나눠서 사업을 좀 진행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요. 특히나 그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지 무역망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꼭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출해 있는 시장에서 이제 폐배터리를 적극적으로 좀 수거를 해서 이제 유통을 하는 그런
이제 업무 영역을 좀 담당하겠다라고 현재 밝힌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제조 라인이 있다 보니까 그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분명 뭐 사고나 아니면은 이제 그 용량이 좀 이제 오래되면서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수요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AES 물량 등을 이용한 재제조 및 이제 그 재사용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모비스가 좀 담당을 하겠다라고 현재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유럽을 비롯해서 선진국들이 폐배터리 규제 법안을 현재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각 나라별로 그 규제안이나 이런 부분들 법안들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이제 대응이 잘 되는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는 현대차 그룹은 이미 많은 대륙에 다 진출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 플렉서블하게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여타 제조업체들보다는 좀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폐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느 정도로 커질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 포털 전문 기관에 따르면은 폐배터리 시장은 2040년도까지는 66조 원으로 성장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그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왜 뜨겁냐? 이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누구나 다 알기 때문인데 그런데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테마 혹은 뭐 이슈로 움직이는 섹터군 이렇게까지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실체는 언제쯤 보일까요? 지금 뭐 영화테크, MPC, 뭐 파워로직스 뭐 그런 그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쫙 있잖아요. 네네네. 그들의 우리가 투자를 해볼 만한 그런 성과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얘네를 가지고 저희가 폐배터리 주라고 말해도 됩니까? 네, 저는 폐배터리주라고 일단은 분류는 해도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네. 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이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형주가요, 꼭 우량주는 아닙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우량주와 이제 어떻게 보면 대형주를 좀 착각하는 부분 좀 저는 분류를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뉴스에 시장이 반응을 했는지 또는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 그 종목이 반응을 하는 종목인지가 중요합니다. 결국에 주식 투자를 하는 부분은 우리 모두 다 똑같습니다. 결국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에 투자를 하죠. 그렇다면 결국에 내 예상 또는 시장에서 얘를 어떤 카테고리에 분류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 적극적으로 그 종목이 반응을 하는지를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대장주로 가장 움직였던 게 바로 MPC입니다. 근데 MPC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미에서는 좀 실체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말씀을 좀 드린다면 전기차 폐배터리 전용 용기를 현대글로비스와 공동 개발해서 특허까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관련된 라인을 설치하고 있다는 뉴스가 작년에도 이제 시장에 한번 흘러나왔던 그런 이력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2등주로 반응했던 종목은 이지트로닉스입니다. 이지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과 공동으로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이 오늘 어떻게 보면 동반 상승을 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가를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오늘은 금요일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관련되어서 아직 이제 뉴스에 이제 종목들이 뜨거운 반응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MPC가 오늘장의 주가 상승을 폐배터리 주들과 함께 올렸습니다. 재활용길이 열리고요. 환경부에서도 폐기물 규제 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거를 얼마만큼의 기간을 두고 가져가야 될지 그게 가장 어려울 것 그쵸. 같아요. 네. 확실히 커진 산업은 맞는데 당장 몇 달 뒤에 커지는 것도 아니고 성과가 언제부터 두드러질까? 우리가 이전에 그 2차 전지주들의 네. 상승 시기가 얘들에겐 언제 나올까? 이게 네네. 궁금하거든요. 투자 전략을 좀 세워주시죠.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한 줄 평은요. 성일 하이텍이 곧 상장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 알고 계시죠? 워낙 이제 많이 이제 시장에 나왔던 뉴스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이번 달 말쯤에 상장할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7월 11일부터 12일까지는요 수요 예측을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달 18일부터 19일까지는 공모 청약을 진행할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되어서 폐배터리와 관련된 이제 아마 긍정적인 뉴스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날짜가 정해졌을 때는 항상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죠. 일정 매매로 접근하기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대장주였던 MPC를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추천드린 매수점 가격은 이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린다면은 8,500원에서 8,000원 사이에 좀 모아가는 전략을
좀 구사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목표 가격은 61선 부근인 10,000원으로 한번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직전 저점이었던 7,130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추세가 깨진 거기 때문에 손절로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MPC 성일 하이텍이 온다. 지금 성일 하이텍이 오히려 더 MPC보다 많은 관심도를 끌어내고 있거든요. 아, 이것도 뭐 제2의 공구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네. 청약받기 좀 어려울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성일 하이텍은 워낙 시장에서도 주목도가 높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모주 청약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최저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좀 청약을 진행을 하시고 네. 저는 이렇게 관련주를 미리 좀 이렇게 매수를 한 다음에 오히려 뉴스가 나올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 매도 시점이지 매수 시점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날짜가 정해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매매로 적극적으로 좀 매매를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겠습니다. 아마 저는 뭐 한 주밖에 못 받을 것 같거든요. 한 주도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렇다면은 폐배터리 관련주를 그 이슈에 편승할 수 있을 때 잘 줍줍해 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